조은간사일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20몇 살에 이제 26살에 취업을 해야 하나,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 인생을 사나,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은 장사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더니 시장의 상인들도 다 물건을 팔고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자기 기술을 팔고, 그리고 나도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만만한 누구나 갖고 있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팔아서 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기왕 팔 거면 내 기술이나 내 손이 들어가지 않는,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장사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저는 재화를 팔아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건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시간으로 돈을 사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시간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모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시간적으로 소비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더 얻는 게 있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정말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지만 첫 직장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직장을 잡은 게 저는 부동산이었어요.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 어프렌티스를 보고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팔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큰 일을 해야지, 제일 큰 거를 팔아야지 라고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당시 이제 기본급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100만 원 이상을 벌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저에게 집을 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달, 그래도 계속 저는 무슨 일이든 일을 계속하면 그 일이 언젠가는 이 정점에 오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달 제가 300만 원을 번 거예요. 100만 원을 벌다가. 근데 딱 300만 원을 버는 순간 일이 굉장히 하기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해서 300만 원 버는데 사장님은 일 안 해도 300만 원 벌잖아.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들어가면 이제 각각 다르겠지만 50대 50으로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회사와 중개인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이때가 제가 27살 첫 직장을 잡으면서 투잡으로 제 사업을 해 나갈 때였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서 이제 마음이 떠나니까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밤새 이렇게 물건 올리고, 그리고 내가 이 투잡으로 하는 내 사업에서 돈이 더 많이 나와야지 회사를 그만두지라고 해서 회사 일에 더 몰두를 하고 부동산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막막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는 이렇게 했고 이런 거 판매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도 따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데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게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저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으셔서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임상 실험을 제 스스로 한 결과 정말 내가 뭘 팔지를 몰라서 막 쌍절곤부터 태권도 용품, 한복, 뭐 다이어리 이것저것 다 돌아서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게 다 좀 경험이 돼서 제 아이디어가 됐던 게 아닌가 합니다. 온라인 마켓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외식업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뭐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요리하는 건 더 안 좋아하고 뭐 카페 창업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의 예를 들어보면 다시 제가 20대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앱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중고나라 카페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 자산은 현재 0일 거잖아요. 재고 자산이. 근데 이 재고 자산을 이제 집에 있는 그런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종잣돈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종잣돈을 회사에서 일을 해서 뭉텅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남는 것도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물건 하나 판매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더 이상 안 쓸래요. 10,000원에 올려요. 홀랑 누가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중고 거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조금 더 멘트를 다르게 쓴다거나 왜 당신이 이것을 이 가격에 나에게 사야 되는지를 계속 이게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잘못 썼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요. 조금 실수를 해도 뭐 중고 거래하다가 뭐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가장 정확하게 1대1로 고객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마켓들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값을 받고 한번 물건을 팔아보세요. 예. 의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근, 번개장터 지금 만약에 저라면 이쪽을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마켓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 뭐 요즘에 유튜브, 그리고 뭐 블로그 공구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셨을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이버 밴드로 판매를 많이 하는 것도 혹시 보셨나요?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댓글로? 이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장년층들의 이용이 굉장히 높은 마켓이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팔까에 대해서 그 마켓들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어린 친구들이라면 뭐 인스타, 뭐 블로그 뭐 이렇게 접근이 쉽겠지만 요즘은 이제 과일을 판매를 해도 이렇게 밴드를 이용을 해서 그 나이 고객 관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스칸다가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체육관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매를 주는 고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관 관장님들이 저희 물건을 구매를 하셔서 또 회원들에게 판매도 해주시고 그런 구조인데 저희가 비공개 밴드를 만든 다음에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제품이 재고가 많이 남아서 행사를 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은 그 밴드를 보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주문을 많이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물건을 아직까지는 뭘 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켓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보시면 요즘 최신에 가장 유행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거래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광고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생으로 많이 사고 파는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도매 시장은 계속 문을 두드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 중국에 있는 사장들을 찾아서 공장을 찾아서 내 제품을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알리익스프레스만
가도 사실 요즘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매 시장에 대해서 눈을 떴고, 소비자가 웬만한 가치가 아니고서야 내 물건을 선택을 하는 데까지 클릭 한 번이면 최저가, 더 저렴한 곳, 더 괜찮은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창업에서 이 과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팔까? 이거 팔면 나 대박 나겠지? 막 이렇게 희망에 부푼 때, 그 단계가 지나고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이제 배송이 되고 이러면은 약간 좀 그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네이버 서칭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카페, 배달 창업 등등 하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검색으로 요즘 얻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막 책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책보다는 요즘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런, 사실 한 달, 두 달, 세 달만 지나도 우리 옛날 과거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창업에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한번 끝까지 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젊었을 한철에 이런 세상 공부, 그리고 장사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첫 사업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술용품이 아니라 귀걸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굉장히 그 소수민족들이 만든 수공예 그런 이뜨시만한 그런 귀걸이 같은 거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한국에 뭐 3,000원만 팔아도 많이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매입을 해올 수 있는 가격이 한국 돈 단돈 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무료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다 디자인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카테고리 하나하나 다 설정하고 막 CS 게시판 만들고, 그렇게 한 판의 연습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무술용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강호의 비파솔이라는 무술용품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하는 상태라면 그냥 가상의 하나를 그냥 두세요. 나 뭐 배달 창업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은 대체 그 배달 앱의 수수료는 얼마고, 뭐 라이더는 얼마를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세금은 나중에 얼마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한 달에 내가 몇 개를 팔았을 때 순수 이익이 얼마가 남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상상만으로도 저는 이것이 바로 창업이고 이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선정을 하거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잡으실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요리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딱 그 재료 보면은 어떤 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 먹어야겠네, 여기서 뭘 더 추가를 하면 되게 감칠맛 나겠네 라고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무기류는 저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병장기류 같은 게 이제 들어와서 판매가 되려면 도검 소지 허가증을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병기에 따라서 뭐 보관법도 또 따로 있고, 이거는 어릴 적부터 제가 너무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전문가거든요.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가정용 샌드백이에요. 똑같은 가정용 샌드백을 다른 판매자도 팔지만 저는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샌드백을 판매를 해요. 제 제품은 조금 더 비싸겠죠. 대신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 거의 체육관에서 쓰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 한 달 가격이면 이 제품 썼다가 한 달만 쓰고 방치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고객을 꼬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 방법이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트렌드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런 제품을 찾으셔야지 오래 장기적으로 또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짝 얘기 비껴서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제가 유튜브 아까 전에 막 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굉장히 떡상을 한 잘 나가는 그런 채널들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보다 이제 뜨지 못한 채널들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채널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콘텐츠를 올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샌드백 영상을 촬영을 해서 1000명이 봤어요. 그럼 1000명이 봤으면 사실 광고 수익으로 생각하면 그건 뭐 한 2, 3천 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 1000명 중에서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넣어놓은 동영상을 보고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고객이 구매 전환이 딱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관리할 수 있고 큰 힘 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저는 처음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8시간씩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 배달 창업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매일매일 나는 음식을 만들고 포장을 해서 배달 주문을 보고 이렇게 보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루 8시간, 진짜 뭐 1년 이상, 8시간 이상씩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일이 할 만한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업, 파트너십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 저처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손을 뻗쳐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왜냐면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1억을 모으기까지 내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들과 우리 그래 다른 브랜드 해보자 라고 해서 의기투합하기까지 얼마나 서로 생각이 많았겠어요. 동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 사람이 좋고 이런 거는 저는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분들이시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 쳐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선배들이 나를 배신하고 돈 다 들고 튀어도 그냥 나는 그럼 다시 오픈마켓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나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들었을 때 그냥 같이 했어요. 사람들이 종종 이제 창업하면서 힘든 거 없으세요? 뭐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들이 내 뒤통수를 치면 그게 어려움이 또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냥 그런 마음에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결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흔쾌히 요거 동업이나 파트너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셔야지 레버리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당부의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체대 나오면 뭐예요? 건강해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그래서 창업이 진짜 내 일을 내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체력이요. 그리고 건강이요. 이제 점점 이제 한 해 갈수록 이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막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운동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고 좀 재밌는 운동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운동 안 좋아해요 하는 분들 보면 별로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그냥 줄넘기, 달리기 이런 거 다 싫어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너무 좋은 재밌는 운동이 많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체육학도로서 꼭 이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몇 살까지 일할 것 같아요? 저가 80년대생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80대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65세 정년 퇴직을 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70대에도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라고 80대까지 일하지 않을까요? 너무 까마득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곧 40살이 되는데 40살부터 40년을 더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40년만큼이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도 뭘 시작을 해도 80살까지 뭐든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중간에 만약에 창업이 아닌 다른 거를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퇴직을 하고 일을 그만두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세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치킨집, 편의점, 카페,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창업 역시 근육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먼저 시작을 해보고 공부를 해놓고 뭐 할까 고민을 해 놓아 보시면 나중에 되어서 이거를 이제 창업을 흡수를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업력이라는 게 저는 창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창업 강의를 듣는다는 게 사실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어떻게 창업을 강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창업이 진짜 어딘가에서 배울 수 없고 나의 멘토를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는 그 순간 정말 창업력이 딱 게이지가 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 스스로 고민을 하고 되게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나 혼자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가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막 살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뭐 좋은 차를 끌고 싶다, 큰 아파트에서 뭐 살고 싶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창업을 해보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내가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도 이제 쓸만하고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여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제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저는 이제 태극권을 다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평일에 이렇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건가, 그런 걸 내가 원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미래에 대한 시간의 자유나 돈의 자유를 원하신다면 창업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저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 하면 돈을 많이 번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의료 관련 사업을 해야지 환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수 하면 돈을 많이 번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돈에 좀 나는 욕심이 있고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창업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